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 사망이 최근 3년 사이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PC USA 수장이 켄터키 주지사에게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회계사, 수학자, 통역사, 작가 등의 직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의 새학기 프로그램 접수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법원이 수백 건의 아동 성범죄 소송에 직면한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신청한 파산 보호 계획을 28일 승인했다고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 사망이 최근 3년 사이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는 27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를 활용해 집계 보도한 의회 매체 더 힐의 뉴스를 전했습니다.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 청소년 중 마약 및 음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788명에서 2021년 175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펜타닐은 말기암이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모르핀보다 훨씬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소량으로도 치사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펜타닐 오남용이 확산하면서 전국 약물 남용 사망자 수는 2015년 5만 2,404명에서 2021년 10만 699명으로 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펜타닐을 마리화나와 비슷한 약물, 항불안제, 파티용 약물 등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PC USA 수장이 켄터키 주지사에게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PC USA 총회 공석인 허버트 넬슨 목사는 23일 성명을 통해 PC USA 총회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퀴어,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며 총회는 모든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폭력 및 온갖 형태의 부당함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를 옹호하는 교회의 의무를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주의회는 성별 불편함을 표현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상원 법안 150호를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의 자연스러운 성적 발육을 방해하는 성전환 수술이나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시술에는 사춘기 차단제, 높은 이성 호르몬제, 화학적 또는 물리적 거세,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한 선택적 양측 유방 절제술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이 법안은 켄터키 교육부의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신이 선택한 성별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성정체성, 성적 표현 또는 성적 취향에 대한 학습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로 지정된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일부 또는 전부를 금지한 주는 플로리다, 엘라베마, 애리조나, 아칸소,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등 8개 주입니다. 지난달 라스무센 리포트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58%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 금지 법안에 찬성했으며 38%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회계사, 수학자, 통역사, 작가 등의 직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인용하며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미국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회계사를 비롯해 미국 전체 노동자의 19%는 AI 기술의 도움으로 업무의 최소 절반 이상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신 GPT 기술은 통역은 물론 창의적 글쓰기, 컴퓨터 코드 생성 등의 작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다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그 밖에 홍보 전문가, 법원 속기사, 블록체인 엔지니어도 역시 챗 GPT와 같은 기술에 많이 노출된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업무의 10% 이상이 GPT 기술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는 미 전체 노동자의 80%에 해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AI 영향으로 일정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석했습니다. 반면 즉석요리 전문 셰프, 오토바이 정비공, 석유 가스 자벽부 등의 직업은 AI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AI 때문에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지를 예측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의 새학기 프로그램 접수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니어 센터 측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접수를 시작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번호표를 배부했지만 시니어 센터 앞에는 오전 5시부터 신청자가 몰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피아노 레슨, 댄스, 음악, 스마트폰, 스트레칭, 컴퓨터 교실 등으로 일부 과목은 조기 마감됐습니다. 정문섭 시니어 센터 이사장은 배움의 길을 같이 갈 어르신들을 위해 이번 학기엔 총 43개 과목을 준비했다며 노인들의 사랑방 시니어 센터가 최고 수준의 교수님들을 모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코리아타운을 빛내준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수백 건의 아동 성범죄 소송에 직면한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신청한 파산 보호 계획을 28일 승인했다고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2020년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라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계속 보이스카우트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맹은 어린 시절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만 명의 배상 요구에 직면한 처지가 됐습니다. 앞서 2019년 미국에서는 보이스카우트 내에서 1944년부터 72년간 아동단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만연했다는 법정 증언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8만 명 이상이 보이스카우트 활동 당시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BSA는 수백 건에 달하는 아동 성범죄 관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 같은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2020년 2월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고 델라웨어 연방법원이 이날 24억 달러 규모의 BSA 구조조정안을 허가하면서 파산보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BSA가 파산보호를 통해 즉각적인 청산을 면하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배상금 청구 등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막는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MBC 등은 전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서울 옥수중앙교회는 15년 넘게 교회 인근인 금호동 옥수동 일대 17가정에 매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과 전도요금입니다. 12개 교회 전도회가 한두 가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지원금인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계좌 이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월 둘째 주 찾아가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주도록 했습니다.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주는 게 아니다. 안부 배달이라며 취약계층인 이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는 게 진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 얼굴을 익힌 전도회 성도들은 다음에 지원 가정을 찾아갈 때는 지원금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알게 된 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걸 챙겨가기도 합니다. 지원 가정의 리스트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옥수중앙교회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봉사를 올해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신뢰가 쌓여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허 목사는 더 나아가 우편함을 볼 수 있는 집배원과 교회가 연계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합니다. 집배원은 위기가구를 찾고 교회는 위기가구를 돕는 방식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